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다면 어릴 때부터 뜻을 세워야 합니다. 중국에서는 포부라고 표현합니다. 한 사람의 포부 또는 꿈이라고도 하죠.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대와 바람이 지나치게 구체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치과의사가 되려는 사람이 공부를 하다가 가정의학 전공의가 되면 안 됩니까? 당연히 되죠. 스스로 큰 틀의 방향을 정하면 됩니다. 의학 공부의 뜻을 두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스스로 인생의 큰 방향, 노력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이런 방향은 일찍 정할수록 더 일찍 성과를 얻을 수 있고 성공률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일생을 약 80년으로 가정하면 요즘 시대는 초반 20년인 20세 이전에는 취업이 어렵습니다. 20세에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나 건축공학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특히 패션 디자인 역시 컴퓨터를 잘 다뤄야 합니다. 높은 지식이 요구되는 업종이죠. 이런 분야에서 일하려면 대부분 20세가 넘어야만 가능합니다. 이처럼 20세 이전의 시기는 기본적으로 취업이 어렵습니다. 이 시기는 꾸준히 배우고 지식을 쌓는 시기입니다. 20세에서 25세가 되면 이때부터는 직업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명확한 목표가 있다면 대학을 진학하고 전공을 선택할 때 예를 들어 의학의 뜻이 있다면 의사의 길을 걷기 시작할 겁니다. 의료계와 관련된 과목을 공부하고 그 분야에 매진해야만 장차 의료계 종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찍이 자신의 뜻을 세우는 순간 노력의 방향이 이미 정해진 겁니다. 게다가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이미 의학과 관련된 책을 찾아보거나 관련 지식을 쌓기 시작한다면 더 큰 관심과 흥미가 생기고 더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빠져들게 합니다. 특히 지식이 내 것이 되었을 때의 느낌은 정말 황홀하죠. 예전엔 전혀 모르던 것을 어느 순간 이해하게 되었을 때 특별한 성취감과 함께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30세 이전에는 스스로 계획한 포부와 관련된 직업에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그 덕분에 40세 이후가 되면 전문가에 가깝거나 이미 전문가의 반열에 오른 전문 기술 인력이 되죠. 50세가 되면 훌륭한 전문가가 됩니다. 60세가 되면 베테랑 전문가가 됩니다. 우수한 인재가 되고 싶다면, 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어릴 때부터 자신의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50세가 되면 분명 전문가로 성장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은 무작정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노력의 과정을 수없이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단순한 일부터 복잡한 일까지 무수한 실전 경험을 거쳐야만 더 큰 기업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이제 막 경영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대기업에 들어가자마자 회사를 훌륭히 경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과서와 현실은 다른 법입니다. 최소한 10년 넘게 몸으로 부딪혀야만 창의성과 융통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경험입니다. 이처럼 더 일찍 뜻을 세울수록 성공의 길에 더 쉽게 이룰 수 있고 더 쉽게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덕목은 바로 신용입니다. 신용은 성취를 이룰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누구나 아름다운 인생을 꿈꿉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고 바랍니다. 나의 인생이 더 빛나기를 바라고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런 바람을 품고서 실제로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낼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할 때 늦잠을 잡니다. 신용을 지켜야 할 때 거짓을 말합니다. 운동을 해야 할 때 늦잠을 잡니다. 밝고 즐거워야 할 때 어둡고 슬퍼합니다. 다 반대로 합니다.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고 부모가 알려주지 않고 일깨워주지 않으면 이러한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일생이 망가집니다. 아무리 큰 꿈을 꾸면 뭐합니까? 모두 거짓된 꿈일 뿐입니다. 바라기만 하는 꿈은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허황되고 공허한 상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 번 뱉은 말은 반드시 지킨다. 이런 신용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약속한 모든 일을 반드시 해냅니다. 말은 신용이 있어야 하고 행동은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약속한 일은 반드시 지키고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이런 습관을 기르면 하늘이 여러분을 저버리지 않는 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행동에서 갖춰야 할 덕목들, 예를 들면 성실함, 행동에 대한 마음가짐인 신용, 이러한 중요한 덕목들은 모두 우리가 큰 꿈을 이루고 아름다운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소중한 덕목입니다. 어느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않으려면 일찍이 뜻과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계획을 세웠다면 반드시 실천하고 성실, 신용, 근면의 덕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옛 선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덕망이 높은 옛 선현들이나 대성취를 이룬 옛 위인들이 어떤 나이에 어떤 성취를 이뤘는지 듣고 나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중국의 역대 개국 황제 중에 명나라 주원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원장은 어릴 때부터 뜻을 세웠습니다. 마치 자신이 황제가 된 것처럼 친구들을 재상이나 장군으로 임명하면서 놀곤 했습니다. 그 어린 시기부터 벌써 마음속에 이런 인생의 목표가 세워진 거죠. 대단히 구체적인 목표는 아니었을 겁니다. 주원장은 25세에 의병군 수장인 곽자응의 병사로 활약했고 훗날에는 자신이 모든 의병군을 직접 지휘하고 통솔했습니다. 이처럼 주원장은 20세부터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대업의 길로 뛰어들었습니다. 이 역사적 인물이 바로 주원장입니다. 유방 역시 젊은 시절 진시황의 행차를 보고 천군만마의 웅장함에 감명을 받았죠. 모든 백성이 길가에 엎드려 있을 때 유방이 고개를 들고 진시황의 행렬을 슬쩍 훔쳐봤습니다. 그 장엄하고 위풍당당한 기세를 보고 유방은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나도 꼭 저런 사람이 되고 말 테다. 그 당시 속으로 이런 뜻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훗날 병사를 일으켜 수많은 격전을 치르고 전장을 누빈 끝에 마침내 한나라를 건국했습니다. 한나라 시기에 탄생한 또 한 명의 위대한 황제가 있습니다. 바로 한무대제입니다. 한무제의 부친과 조부는 중국 역사상 유명한 태평성대인 문경지치 시대를 일으켰습니다. 민생 안정과 전란을 피하는 데에만 집중했던 한무제의 부친과 조부는 자연의 순리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무위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 결과 흉노족의 횡포와 침략이 갈수록 거세지고 빈번해졌습니다. 당시 어렸던 한무제는 마음속에 큰 뜻을 세웠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음에도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위대한 한나라가 어찌 야만족의 멸시와 우롱을 받겠는가. 한무제는 황제로 즉위한 후에 더욱 확고한 뜻을 세웠습니다. 흉노족의 횡포와 침략을 평정하고
강대한 한나라를 되찾겠다는 다짐이었죠. 15세의 나이에 황제가 되었지만 흉노적을 토벌하겠다는 뜻만큼은 누구보다 확고했습니다. 한무제의 어린 시절 친구이자 한무제 집권 시기 내내 늘 곁에서 한무제를 지키던 대장군이 있습니다. 바로 위청 장군이죠. 위청이 큰 공을 세웠던 시기가 20대 초반 즈음이었습니다. 나이 어린 황제와 나이 어린 대장군이 서로 힘을 합쳐서 중국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장엄하고 아름다운 업적을 일궈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한무제가 성인이 되었을 즈음 새로운 어린 영웅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곽거병입니다. 곽거병은 18세 출정 당시에 이미 전장의 적군들이 곽거병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 정도의 경지에 올랐습니다. 말 그대로 소년 영웅이었죠. 칭기즈칸도 일찍부터 비범했습니다. 몽골은 여러 부락 중에 하나였는데 칭기즈칸은 20세에 이미 부락의 칸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수장이었죠. 그 후로 모든 부락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전투를 거친 끝에 44세에 몽골의 모든 부락을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자신을 칭기즈칸이라고 칭했습니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대에 명확한 뜻을 세웠습니다. 20세에 처음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40대에 수학을 거두기 시작하면서 결실을 맺는 황금기를 보냈습니다. 또 비슷한 인물로 인도에서 불경을 가져온 당나라 시대의 현장법사입니다. 현장법사는 27세가 되던 해에 경전을 구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미 출가를 했고 하늘이 내린 자신의 운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27세에 장안을 떠난 후로 인도에 이르기까지 14년이 걸렸습니다. 40대 초반이 되어서야 장안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경전의 번역에 몰두했습니다. 수많은 학자와 스님을 이끌고 인도에서 가져온 경전을 중국어로 번역해서 더 널리 불법을 알리고 더 널리 전파하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어린 나이에 뜻을 세우고 20대의 뜻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40대에 수학을 거두고 결실을 맺었습니다. 근대 시기의 인물을 예로 들면 영국의 처칠 수상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위대한 인물이죠. 처칠은 일찍이 26세부터 정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60년 동안 정치 인생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큰 공헌을 했습니다. 모든 국가의 정세를 안정시키고 세계 평화의 기반을 닦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있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인데요. 지금은 나이가 지긋한 여성이지만 처음 인생의 대업을 시작한 나이는 겨우 26세였습니다. 바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입니다. 대부분의 여자아이들은 26세에 한창 사랑을 꿈꾸며 달콤한 나날을 보냅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 여왕은 한나라를 책임지는 막중한 짐을 짊어져야 했죠. 그리고 90세가 넘는 지금까지 줄곧 최선을 다해 헌신해 왔습니다. 90세가 넘도록 헌신을 계속해 왔기에 정말 존경과 찬사가 우러나옵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인물들은 모두 역사적으로 대성취를 이룬 분들입니다. 젊은 시절에 깨달음을 얻거나 젊은 시절에 대업을 이루거나 젊은 시절에 나라를 책임진 분들이죠.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조금 다릅니다. 마치 사회 분위기 자체가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걸 부추기는 듯합니다. 30살이 될 때까지 회사를 10곳 넘게 옮기면 두루두루 견문도 넓히고 아는 게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큰 성취를 이룬 인물들은 모두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생각이 다릅니다. 제가 믿고 확신하는 취업의 원칙은 한 우물을 파랍니다. 하지만 한 우물을 파기 전에 신중한 선택과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말고 한 우물을 파듯이 매진해야 합니다. 이것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한 우물을 파십시오.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한 우물을 파듯이 능력을 키우면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조금 속된 말로 황금밥통이 생깁니다. 저의 스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가지 재주를 몸에 익히면 첫째, 언젠가는 다 쓸모가 있기 마련이고, 둘째, 물건은 누가 훔쳐갈 수 있지만 내가 익힌 재주는 절대 훔쳐갈 수 없으며 영원히 잃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셋째, 황금밥통이 생긴다고 하셨죠. 황금밥통이 뭔 줄 아십니까? 어디에 가든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필요한 도움을 주고 또 그 덕분에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대단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한 가지 재주면 충분합니다. 열쇠나 자물쇠를 고치는 열쇠 수리공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타이완에서 일하는 열쇠 수리공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왔는데 열쇠 수리공에게 집은 또 새놨다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자네 또 집을 새놨나? 그 부인이 말하길 집 세 채 모두 새를 줬어요.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중개업자한테 맡겼습니다. 열쇠 수리공에 집 세 채는 새를 주고 한 채는 자기 집이라니 믿어집니까? 한 가지 재주를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 경지에 이르면 황금밥통이 생깁니다. 절대 잃어버리거나 뺏길 일이 없죠. 어디를 가든 돈이 생기고 밥이 생깁니다. 바로 황금밥통이죠. 정말 좋지 않습니까? 황금밥통이 생기면 작게는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고 크게는 세계를 경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방송에서 사용하는 페이스북은 줄여서 페북이라고도 하죠. 페이스북의 창업자는 대학 시절에 서로 소식을 전하는 용도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이런 등식이 성립합니다. 이처럼 기술과 시공간이 만나면 전 세계가 손안에 들어옵니다. 두부와 관련된 일화는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어느 노부부는 두부를 만들 때 소나 당나귀를 이용했습니다. 큰 맷돌을 돌려서 콩이나 다른 재료들을 갈아 두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마을에 두부를 팔았죠. 그런데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기계로 두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그대로인데 일만 기계가 대신한 겁니다. 맛의 비법은 노부부만 알고 있었죠. 도시가 들어서기 전에 마을 사람 1000명에게 팔 때도 그럭저럭 먹고 살만 했는데 도시 사람 500만 명에게 두부를 팔게 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습니까? 이처럼 기술과 시공간이 만나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거대하고 무한한 시공간이죠. 그래서 옛 선인들은 성공을 위한 3대 기본 조건으로 시기, 지리, 사람을 꼽았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충분히 갖춰져야 성취할 수 있다고 말이죠. 특히 젊은 친구들은 명심하세요. 일찍 꿈과 목표를 정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일찍부터 준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마음먹은 것은 꼭 지켜야 합니다. 늘 준비하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한 우물을 파야 합니다. 여러 우물을 기웃대면 여러 경험을 쌓을 것 같지만 사실은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한 분야에 매진함으로써 깊이 있게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한 우물을 파듯 매진해야 합니다. 한 가지 재주를 익히면 재주와 시공간이 만났을 때 무한한 부귀를 얻고 일생의 성취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더 말하자면 성취를 이루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으려면 덕으로 운명을 다스려야 합니다. 도덕, 자비, 선행을 인생의 신조로 삼는 사람은 좋은 운명이 찾아옵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것들, 예컨대 사람의 얼굴형과 같이 유전적인 부분은 고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인상이나 주름, 혈색이나 체중은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꾸면 운명이 바뀝니다. 외면은 내면의 거울입니다. 늘 자비로운 생각을 품는 사람은 얼굴의 표정, 근육, 눈빛, 피부 감촉, 그리고 몸에서 풍기는 느낌들이 사람을 기분 좋고 편안하게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험해 보세요. 흔히 보는 고양이나 강아지가 여러분이 가만히 서 있을 때 다가와서 꼬리를 흔드는지 보세요. 동물들이 선뜻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온다면 상스러운 기운을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안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들이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상스러운 에너지장 안에서는 사람도 상스러워집니다. 사람의 기운, 혈색, 형체, 기질, 주름, 그리고 목소리, 움직임을 포함해서 말투, 숨소리, 호흡, 걸음걸이, 몸가짐, 이들 모두가 운명의 상입니다. 여러분의 운세, 부귀, 재난이 모두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외적인 모습과 행동에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운이 찾아올 때 나타나는 현상을 옛 고수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행운이 찾아들면 양미간이 밝게 빛나고 두 눈에 생기가 감돈다. 고전소설을 조금 읽어본 분이라면 이런 표현을 자주 접했을 겁니다. 행운이 찾아올 때의 모습입니다. 똑같은 얼굴이라도 밝은 빛에 감도는 얼굴이 더 좋은 얼굴입니다. 어떻게 해야 빛날 수 있을까요? 선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언제 어디서든 염불하고 하루에 한 가지 선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성분들은 내조와 양육에 힘써야 합니다. 내조와 양육은 밥해주고 빨래해주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남편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아이를 올바르게 가르쳐서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진정한 내조와 양육입니다. 자녀를 학식과 덕행을 겸비한 훌륭한 인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고대 중국의 사상가 맹자의 맹모 삼천지교 아십니까? 맹자의 모친은 아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한 끝에 조용한 면학 분위기가 갖춰진 곳에 정착했습니다. 주위의 아이나 어른들이 모두 책을 즐겨 읽는 점잖은 사람들이었죠. 책을 통해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주거 환경을 찾았던 겁니다. 그 덕분에 맹자는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의 반열에 올랐고 또 그 덕분에 맹모 삼천지교의 일화가 탄생했습니다. 이처럼 자녀의 성장을 위한 외부적인 환경과 내부적인 환경은 모두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자녀가 성공을 거뒀다면 그 곁에 비범한 지혜를 갖춘 어머니가 계신 덕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는 돈 벌고 일하느라 바쁘고 툭하면 험한 말을 하거나 이혼하기도 합니다.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자녀를 도덕과 견식을 갖춘 박학다식한 큰 인물로 키우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맹자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고 위대한 공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더 상서롭고 더 아름답게 바꾸고 싶다면 우선 스스로로 심신을 닦아야 합니다. 먼저 스스로 깨달은 후에 가족을 품에 안고 자녀를 보살펴야 합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니 중국에는 10몇 대, 20대, 30대에 걸쳐 대대손손 훌륭하고 상서로운 가문을 이룬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세계적인 건축가인 베이위밍입니다. 건축에 관심 있는 분은 다들 아실 겁니다. 중국의 많은 우수한 건축물을 설계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입니다. 베이위밍의 고향이 중국 양저우였나요? 수저우였나요? 수저우였군요. 수저우. 베이위밍의 집안은 대대로 의사 집안이었습니다. 사람을 돕고 구하는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덕분에 훌륭한 덕행과 공덕을 쌓았고 그 덕분에 집안 대대로 훌륭한 인재를 배출해냈습니다. 물론 의사가 더 많았지만 세계적인 건축가도 배출해냈죠. 미국에서 세계적인 명탐정으로 명성을 떨친 인물도 있습니다. 바로 리창희 박사입니다. 올해 80세가 넘은 리창희 박사는 훌륭한 가정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박사의 어머니가 중년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홀로 13명의 아이를 키웠는데 리창희 박사가 그중 하나였죠. 훗날 13명의 자녀가 모두 박사가 되었습니다. 훌륭하게 성장한 자녀의 뒤에는 늘 훌륭한 부모님이 계십니다. 보십시오. 부모님의 영향과 가르침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리창희 박사처럼 유명해지면 거만하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리창희 박사에 대한 자료를 샅샅이 찾아봤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무서워하는 단 한 명이 바로 저희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도와주라는 사람 무조건 도와주고 몇 시까지 어디로 오라고 전하면 무조건 달려갑니다. 이것이 가르침입니다. 어머니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자기 일에서 대성취를 이루고 세계적인 명탐정이 되었습니다. 교양이 있어서입니다. 교양이 있는 사람은 쉽게 큰 성취를 이룰 수 있고 교양이 있는 사람은 아름다운 덕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다들 이해하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많은 이야기와 역사적인 사실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운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운명적으로 타고나는 부분입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지혜와 능력이죠. 둘째, 한 명의 사람으로서 노력해 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힘들어도 꾸준히 노력하고 꾸준히 성실하게 공부하면서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처럼 선천적인 부분과 후천적인 노력이 합쳐져서 지금의 우리 운명을 완성합니다. 좋은 운명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반드시 후천적인 노력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좋은 운명과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울 겁니다. 적어도 오늘 수업을 통해 배운 것이 있죠. 부지런히 배우고 꾸준히 노력해서 자신의 운명을 더 자비롭고 더 상스럽게 가꿔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행동이 가족과 후손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여러분 모두 더 깊이 생각하고 행동을 올바르게 가다듬어서 온 가족의 운명을 더 좋게 가꾸고 가족 모두 상서로운 축복과 행복, 깊은 지혜와 풍부한 지식을 얻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족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신성한 불꽃이 되어 영혼의 상서로운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평안과 화목이 가득하고 행복, 후기, 건강, 장수를 누리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자비로운 생각을 품으면 양미간이 밝게 빛나고 두 눈에 생기가 차오릅니다. 선한 마음으로 공덕을 쌓고
덕으로 운명을 다스리면 가족에게 행운이 찾아옵니다.